안녕하세요. 대전 노블리안 치과 보철과 전문의 이윤희입니다. 오늘은 아예 치아가 없어서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치아가 몇 개 남아 있더라도 실제로는 씹을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어서 발치가 필요한 케이스, 즉 무치아 케이스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악 임플란트란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원래 자연 치아처럼 고정식으로 치아를 모두 수복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 그리고 위에는 최소 7개 정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전치부, 좌우, 양쪽 구치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무치악 환자의 전악 임플란트 치료는 치과의사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잇몸 자체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경우가 많고 한꺼번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또 그 위에 보철을 올린다는 것이 아주 많은 임상 경험과 어떤 테크닉이 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잇몸을 절개하고 봉합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우리가 계획한 위치에 정확하게 식립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치아가 거의 다 있고 중간에 한두 개 없을 땐 남아있는 치아들을 기준으로 거기에 조화롭게 식립하면 되지만 무치악일 경우에는 이런 참고할 만한 기준점이 없다 보니 정확한 시술을 하려면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기준점이 전혀 없을 때 바로 디지털을 이용하면 치아부터 디자인을 해놓고 이 위치를 바탕으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수술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거의 잇몸 절개 없이 임플란트가 식립될 수 있고 매우 정확한 위치에 빠르고 쉽게 시술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무치악 환자의 전악 임플란트 케이스야말로 꼭 디지털이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환자분의 정보, 진단 자료 이런 것들을 체득하고 분석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발치를 한다든지 임시 틀니를 만든다든지 하는 수술 전 준비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 단계로 스캔 데이터와 CT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운 치료 계획에 부합하도록 임플란트의 개수, 위치를 결정하고 가이드를 이용해 수술합니다. 다음은 치유 기간 동안 적절한 임시 보철을 장착하여 사용하는 단계인데요. 임시 보철은 가철성, 즉 뺐다 꼈다 하는 임시 틀니일 수도 있고 식립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이 좋은 경우에는 고정성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 기간 동안에는 식립한 임플란트에 절대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임시 보철을 적절히 조정받으시면서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치유가 완료되면 최종 어버트먼트와 임시 치아를 제작하는데 치아가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단단한 최종 보철물이 덜컥 들어가게 되면 적응하기도 힘들고 조정도 어렵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통해서 발음이라든가 씹거나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을 합니다. 또 최종 보철물 제작 전에 근육과 관절을 적응시키고 어버트먼트 나사도 여러 번 재조임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성을 얻었다고 판단이 되면 마지막 단계로 지르코니아나 PFM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여 장착합니다. 일단은 무치악 환자의 전악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고 합리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무치악은 유치악과 다르게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제일 큰 문제점은 바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당한 기준점 또는 참고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위치를 잡기 위한 진단의 목적, 그리고 환자분의 왜곡된 악감 관계라든지 씹는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의 목적으로 일단은 적절한 형태의 총위치를 제작을 하고 만약에 기존에 쓰시던 틀니의 상태가 괜찮다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적절한 상태의 의치를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디지털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캐너를 사용해서 위치를 복제 스캔하고 이 데이터를 환자분의 잇몸 스캔에 정확하게 정렬해 놓음으로써 디지털 상에서 각각의 스캔을 껐다 켰다 하면서 치아의 포지션과 그 부위 잇몸 상태를 매칭해서 분석하고 여기에 CT까지 중첩시켜 놓아 뼈 상태가 임플란트 식립하기에 적합한지도 파악합니다. 즉, 임시 위치, 잇몸 스캔, CT 데이터를 중첩시킨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길이와 어떤 직경의 임플란트를 어떻게 식립할지를 결정한 후에 디지털 상에서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러한 수술 계획과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는 수술 가이드를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것까지가 전악 임플란트를 제대로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자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병원은 모든 임플란트 수술을 서지컬 가이드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수술 전에 미리 이걸 설계하고 제작해 놓은 다음에 수술 당일날 환자분 입안에 이 장치를 장착하고 수술을 하는데 여기에는 환자와 관련된 모든 수술적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드릴링하고 픽스처를 심으면 굉장히 심플하게 치료 계획한 대로 식립이 끝나게 됩니다. 잇몸을 크게 열어서 뼈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미 가이드를 설계할 때 잇몸 상태와 뼈 상태, 신경과 혈관의 위치, 그리고 최종 보철 치아의 위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계획한 위치에다가 계획한 길이와 직경의 임플란트를 가이드를 이용해 심기만 하면 돼서 수술장에 들어가서는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지컬 가이드를 설계하는 프로그램 화면인데요. 여기에는 일단 CT 데이터가 있고 구강 스캔 데이터 그리고 위치를 복제 스캔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원래 따로따로 스캔을 하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좌표에 따라 서로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맞게 한 군데 모아서 정렬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무치악 환자의 전악 임플란트 가이드 수술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체득하고 정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렇게 무치악 잇몸, 치아 위치를 참고할 수 있는 총위치, 그리고 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T와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아서 사전에 분석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계획한 위치에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수술 가이드를 그대로 뽑아낸다는 게 디지털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 임플란트라고 하면 임플란트를 치아 개수대로 다 심고 일을 해넣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아예 처음부터 이 치료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 환자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최소한의 임플란트만 있으면 어느 정도 기능을 거의 다 회복할 수 있게 보철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은 사랑니를 제외하고 총 28개의 영구치를 가지고 있는데 무치악 환자가 전체 임플란트를 한다고 이 28개를 다 심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다 심을 필요도 없고 공간이 좁아서 심기 어려운 부위도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이고 자연치와 비교했을 때 임플란트는 아무리 커봐야 내 치아 뿌리의 절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모자르게 심으면 임플란트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해서 픽스처가 파절되거나 보철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금니는 가능하다면 치아 하나당 하나씩 심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앞니 같은 경우에는 세게 심는 부위가 아니고 특히나 아래 앞니는 치아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임플란트를 치아 개수만큼 다 심기에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양쪽 송곳니 부위에 하나씩 심고 가운데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위 앞니 같은 경우에는 송곳니에만 심으면 치아 사이즈도 커지고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하게 하시려면 가운데 한두 개 정도 추가로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힘을 조금 적게 받는 작은 어금니 같은 부위는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생략해 주거나 맨 마지막 어금니를 하나씩 해놓지 않고 첫 번째 큰 어금니까지만 보철을 만들기도 해서 그렇게 되면 무치악 환자에 있어서 심어야 하는 최소한의 임플란트 개수는 상악이 7개에서 9개, 하악이 6개에서 8개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심고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기간이나 내원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환자분의 처음 상태나 치유되는 속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차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나 장기적인 예후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빨리 심고 빨리 올리는 것만이 다는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런 상태에서 환자분이 오셨다고 했을 때 전악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이미 이를 빼신 지가 오래돼서 뼈가 다 치유된 부분들은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를 뺐거나 이제 빼야 하는 부분들은 뼈가 좀 채워지고 나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좀 더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어금니 쪽, 여기는 상악동이 내려와 있고 뼈가 없어서 골 이식 후에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 두세 달 만에 치아를 올린다는 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환자에서도 부위에 따라 상태가 다르고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획한 모든 임플란트가 다 식립되고 그 위에 치아가 다 올라가서 치료가 종결되기까지는 결국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을 기준으로 치료 기간을 잡아야 합니다. 모든 부위의 뼈 상태가 다 좋다면 2, 3개월 안에도 충분히 치료가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을 올릴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5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수술을 다 하고 나서 보철을 올릴 수 있는 준비가 끝나면 그 이후의 보철 과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원 횟수는 5회에서 8회 그리고 기간은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노블리안 치과 이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